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친절한 며느리가 3년 동안 반찬과 청소로 신뢰를 쌓아 후견인 사기를 시도했지만 72살 전직 교사 할머니가 증거 수집으로 법정에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란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입니다. 25평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저는 교사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65살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7년 전 일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잘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사셨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말벗이었습니다. 동반자였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민호입니다. 50살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중견기업에 다닙니다. 부장입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결혼했습니다. 15년 전에요. 며느리 이름은 서진입니다. 45살입니다. 간호사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결혼하고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쉬웠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가끔 전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짧은 통화였습니다. 직접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 아니 6개월에 한 번?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1시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TV를 봤습니다. 혼자 잠들었습니다. 혼자 깼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지루했습니다. 때로는 우울했습니다. 이게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변했습니다. 3년 전부터였습니다.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쯤 후였습니다. 일부 며느리의 친절이 가져온 따뜻함.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진아. 들어와. 네.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통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반찬이에요. 반찬? 네. 제가 만들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멸치볶음. 통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혼자 사시니까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토요일마다 왔습니다. 항상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김치, 나물국. 다양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반찬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청소도 해줬습니다.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부엌도 닦았습니다. 거실도 쓸고 닦았습니다. 창문도 닦았습니다. 빨래도 해줬습니다. 이불도 빨았습니다. 말벗도 데워줬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남편 얘기도 들어줬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서진은 잘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요. 공감도 해줬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계속 왔습니다. 빠지지 않고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저는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서진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대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글쎄, 작년에 받았나? 올해는요? 올해는 안 받았어. 그럼 안 되죠. 건강검진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 당연하죠.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고마워. 며칠 후 서진이 병원 예약을 해줬습니다. 당일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혼자 가면 외롭고요. 서진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다 받았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기다려줬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세요. 혈압도 정상이고요. 혈당도 괜찮고요. 콜레스테롤은 조금 높은데 관리하시면 돼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6개월 후에 오세요. 네. 병원을 나왔습니다. 서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네요. 다행이다. 계속 건강 관리 잘 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제가 계속 챙겨 드릴게요. 고마워 서진아. 저는 서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서진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며느리가 아니라 딸 같아.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매주 왔습니다. 변함없이요. 반찬도 가져오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말벗도 데워주고요. 저는 완전히 서진을 믿게 됐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어느 날 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통장이 어디 있어요? 통장? 네. 혹시 분실하시면 큰일이니까. 제가 위치라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구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옷장 위 서랍에 있어. 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요? 비밀번호? 네. 혹시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면 제가 대신 찾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렇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믿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를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이 3, 4예요. 아, 네. 기억할게요. 고마워, 서진아. 천만에요, 어머니. 그날 서진이 돌아간 후 저는 편안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내 일을 알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2부 우연한 통화, 숨겨진 진심을 듣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왔습니다. 평소처럼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응, 나야.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아무 걱정 마. 어머니 통장 잔액 거의 확인했어.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고? 계속 들었습니다. 1억 5천 정도 되더라. 1억 5천? 제 예금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 병원 입원만 성공하면 후견인 신청 바로 넣을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후견인? 입원? 무슨 소리야? 응, 변호사도 알아봤어. 생각보다 간단하대. 어머니가 판단 능력 없다고만 증명하면 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고? 나를?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야? 6개월 동안 전부 계획이었어? 친절도, 반찬도, 청소도 전부 거짓이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밖에 있었으니까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했습니다. 서진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을 계속했습니다. 아, 주무시네. 서진이 문을 닫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서진이 또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청소 다 했어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뒀고요.
푹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서진이 나를 배신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했어. 후견인 신청 넣을 거야. 판단 능력 없다고 증명하면 돼. 명확했습니다. 서진은 저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제 재산을 노리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전부 거짓이었어. 나를 속인 거야.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났습니다. 서진의 말이요. 후견인 신청. 후견인이 뭐지?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읽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보호자입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진이 이걸 노린 거구나. 나를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병원 입원을 시키려는 거구나. 입원하면 치매니 뭐니 진단을 받게 하고 그걸로 후견인을 신청하는 거구나. 그럼 내 재산을 전부 가져갈 수 있어.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진의 친절, 병원 검진, 통장 위치 물어본 것, 비밀번호 물어본 것,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하지만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격할 거야. 서진의 계획을 막을 거야. 증거를 모을 거야. 삼부 주민센터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식빵 한 조각과 우유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가보자. 후견인 제도에 대해 더 알아야 해. 주민센터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으니까요.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차, 일요일이구나.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서진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9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네. 복지과로 가시면 돼요. 2층입니다. 고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 책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책상으로 갔습니다. 40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명찰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 강도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는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본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가족을 위한 건가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며느리가 저를 대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것 같아서요. 도윤 씨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며느리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나요? 저는 전부 설명했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했다는 말, 병원 입원 성공하면이라는 말, 후견인 신청 넣을 거다는 말, 판단 능력 없다고 증명하면 된다는 말. 전부요. 도윤 씨가 들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후견인 제도 악용입니다. 악용이요? 네. 후견인 제도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이걸 악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많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막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며느리분이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요. 녹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녹음을 할 걸.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여기 와서 상담 받은 적 있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서진이요. 도윤 씨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네요. 정말요? 네. 2주 전에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최근 기억력이 나빠지셨다고 하셨어요. 후견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 전? 그때 이미 계획하고 있었구나. 도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보통은 본인과 함께 오시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분은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얼마나 빨리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관리 권한은 언제 생기나요? 같은 거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진이 정말로 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건강하세요? 네, 건강해요. 기억력은요?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럼 판단 능력도 전혀 문제 없으시겠네요. 당연하죠. 그럼 후견인 신청은 기각될 겁니다. 법원에서 직접 조사하거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뭘요? 며느리분이 어르신을 억지로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입원을요? 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요. 저는 서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 병원 입원만 성공하면. 도윤 씨가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 문자, 이메일 뭐든지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정신과 검진도 받으시고요. 어르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런 사기는 막아야죠. 도윤 씨가 명함을 줬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생각했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반격 준비.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통장 정리, 비밀번호 변경, 비상계좌 개설, 건강검진 받기, 정신과 검진 받기, CCTV 설치, 녹음기 준비, 변호사 상담. 8가지였습니다. 하나씩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창구로 갔습니다. 통장 정리하고 싶어요. 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줬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비밀번호 변경하고요. 새 계좌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1234에서 5678로요. 새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비상금 계좌였습니다.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음은 병원이었습니다.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20분 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내과로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다음 주에 가능해요. 괜찮아요. 예약할게요. 검진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로 갔습니다. 진료 받고 싶어요. 어떤 문제로요? 치매 검사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진료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치매 검사를 받고 싶어서요. 특별한 증상 있으세요? 아니요. 예방 차원이에요. 그리고 증명이 필요해서요. 증명요? 네. 제가 멀쩡하다는 증명이요. 의사 선생님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해 드릴게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이 정신 상태 검사였습니다. 네. 작은 보이스 레코더였습니다. 역시 이틀 후 배송이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서진의 전화 통화,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것, 도윤 씨가 한 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전부요.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심각하게요. 어르신 잘 대처하고 계세요. 정말요? 네. CCTV 설치도 좋고요. 녹음기도 좋고요. 건강검진도 완벽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하나 더 필요해요. 뭔가요? 증인이요. 증인이요? 네. 어르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언해 줄 사람이요.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요. 최명자 할머니였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자주 만났습니다. 차도 마셨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그분이라면 증언해 주실 겁니다. 네, 있어요. 좋아요. 그분한테 부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다시 연락하면 전부 녹음하세요. 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계획이 잡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서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틀 후 CCTV와 녹음기가 배송됐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CCTV는 거실 안방 현관에 달았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녹음기는 항상 가방에 넣기로 했습니다. 서진이 오면 켜놓을 겁니다. 명자 할머니한테도 갔습니다. 옆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혜란이야. 아, 혜란이.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차 마실래? 응, 고마워. 차를 마시며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서진의 계획, 제 준비, 전부요. 명자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응. 그래서 부탁이 있어. 뭔데? 나중에 법원 가면 증언 좀 해줄래? 내가 멀쩡하다고. 당연하지. 당연히 해줄게. 고마워. 혜란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치매라니 말도 안 돼. 명자 할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서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브 덫을 밟은 서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서진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와.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반찬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천만에요. 서진이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 녹음기를 켜놨습니다. CCTV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서진이 청소를 마쳤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건강은요? 응, 괜찮아. 밤에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잘 못 잤습니다. 서진 생각에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계속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하는 거 없으세요? 깜빡? 네. 뭔가 잊어버린다거나. 아니, 없어. 정말요? 응. 서진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계속 물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뭐 하셨어요? 며칠 전? 네, 화요일이요.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갔어. 병원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검진 받으러. 아, 검진이요? 서진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응. 결과는요? 다 정상이래. 서진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구나. 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혼자 사시니까 위험하잖아요. 위험? 네.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나 멀쩡한데 뭘. 그래도요. 서진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입원하시는 거 어때요? 입원? 네. 종합검진 받으시면서요. 일주일 정도만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경고했던 거였습니다. 억지로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왜요? 나 아픈 데 없어. 입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어머니, 안 할 거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이 놀랐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서진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막힌 겁니다. 1시간쯤 있다가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갈게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푹 쉬세요. 서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핸드폰으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 녹화됐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서진이 입원하는 거 어때요? 라고 한 것. 제가 싫어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 전부 기록됐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정혜란이에요. 아,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오늘 며느리가 왔어요. 입원하라고 했고요. 제가 거절했어요. 전부 녹음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기다리세요. 며느리분이 다음 행동을 할 겁니다. 아마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럼요. 그때 저희가 대응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이길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도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2주일이 지났습니다. 우편물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였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 개시 통지서. 서진이 신청한 겁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신청했구나. 정말 나를 배신한 거구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통지서 왔어요. 예상했어요. 언제 심판이에요?
한 달 후요.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6부 뒤집힌 후견인 심사.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 정민아와 함께였습니다. 도윤 씨도 함께 갔습니다. 증인으로요. 명자 할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역시 증인으로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있었습니다. 민호도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자였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이 서진을 받습니다. 신청인 박서진 씨 신청 이유를 말씀하세요.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정혜란 씨가 최근 판단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나빠졌고요.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서진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시어머니 일상 기록입니다. 깜빡하신 일들이요. 재판관이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를 받습니다. 피청구인 정혜란 씨 반론하시겠습니까? 변호사 정민아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혜란 씨는 전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냈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정상입니다. 둘째, 정신건강의학과 검진 결과입니다.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입니다. 셋째, 증인 진술서입니다. 사회복지사 강도윤 씨와 이후 최명자 씨입니다. 모두 정혜란 씨가 멀쩡하다고 증언합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받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파일요? 네. 신청인 박서진 씨가 정혜란 씨를 억지로 입원시키려 한 대화입니다.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입원하시는 거 어때요? 종합검진 받으시면서요. 일주일 정도만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싫어. 나 아픈 데 없어. 입원할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단호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재판관이 서진을 받습니다. 신청인, 이게 사실입니까? 서진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정혜란 씨는 명확하게 거절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진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신청인 박서진 씨가 주민센터에서 후견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혜란 씨 몰래요. 재판관이 도윤 씨를 받습니다. 증인 강도윤 씨 맞습니까? 도윤 씨가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서진 씨는 2주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 관리 권한은 언제 생기나요? 재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재판관이 서진을 받습니다. 신청인 변명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관이 판결했습니다. 본건 성년 후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정혜란 씨는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인 박서진 씨는 재산 편취 의도가 명백합니다.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에 회부하겠습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민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어르신 이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서진이 정말 나를 배신했구나. 3년 동안 전부 거짓이었어. 하지만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7부 새로운 삶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 2주일 후였습니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렸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 서진이 그럴 줄. 전혀 몰랐어. 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50살이지만요. 아직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넌 몰랐잖아. 하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자주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서진이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서진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 정말 자주 올게. 고마워. 서진이랑은 이혼할 거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저는 놀랐습니다. 이혼을? 응.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그래. 민호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민호가 돌아갔습니다. 자주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혼자인데. 하지만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도윤 씨가 있어. 명자 할머니가 있어. 변호사님도 있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 다음 날 도윤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식사 한번 하실래요? 좋아요. 언제요? 내일 어때요? 좋아요. 명자 할머니도 같이요? 그럼요. 다음 날 셋이서 식사했습니다. 한식당에서요.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많이요. 웃기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정말요? 네. 우리 친목 모임 만들어요. 좋아요.
명자 할머니도 찬성했습니다. 좋지. 좋아. 저도 웃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때로는 식사하고요. 때로는 산책하고요. 때로는 차 마시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으니까요. 도윤 씨, 명자 할머니, 그리고 가끔 오는 민호. 민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왔습니다.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산책도 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왔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혜란아, 너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밝아졌어. 고마워. 힘든 일 있었는데 잘 이겨냈어. 다 너희 덕분이야. 명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야. 저는 울컥했습니다. 맞아. 가족이야. 피는 섞이지 않아도 마음을 섞은 사람이 가족이지. 명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삽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요.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민호는 이혼했습니다. 힘들어했지만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만납니다. 아들이니까요. 서진은 사기 미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도 받았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